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자.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소란스러운 아파트가 이상한데. 그런데 소동의 근원지가 자신의 집이라니 미처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아내 서정아 씨 살해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제부터 목적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아내를 살해한 용의자가 된 남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의 변호사로 선임된 성인은 사건의 정황을 하나씩 파헤쳐 보는데. 그렇게 늦게 왔어요? 언제 왔어요? 아까 왔어요. 사무장의 조사 결과 드러난 의문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안 어디에도 한철민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대요. 마치 그게 말이 돼요? 처음부터 그 집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남자. 근데 가장 용의자의 결정적인 지문도 건 피해자의 시체도 없는 상황 속 힌트 없는 진실 게임은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었다. 지능 게임은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 성희의 지론. 진실보다 승리가 중요한 그에게 세간의 관심을 받는 이 사건은 또 한 번의 기회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 빼고 다른 사람의 것도 발견됐나요? 아니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피고인 한철민 외에 다른 범인은 생각할 수도 없었겠군요. 잠시만요, 유도신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제3자가 침입한 피고인 가능성이 한철민을 없다며 제외하고 다른 범인의 한철민을 가능성은 범인으로 고려할 수 몰아가는 있습니다. 검사.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초들은 다 타버렸는데 유일하게 한 초만 살아남았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초에 불을 붙였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일치합니다. 만약에 범인이 불을 켰다면 정신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있습니다. 촛불이 켜진 시간은 모두 추정일 뿐 오차를 감안하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황 증거만 있을 뿐 물증은 없는 상황 속에서 재판은 평행선을 달리는데. 변호사님, 저 정말 믿으세요? 한철민 씨, 이건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누가 먼저 명백한 증거를 찾느냐가 중요해진 싸움. 그런데 여기 CCTV 있네. 이거 증거 목록에 있죠? 없는데요? CCTV가 증거 목록에서 누락된 수상한 정황. 한철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확인을 위해 관리 업체를 찾아가는데 그거 회수해 갔던 사람이 담당 용사 같던데. 이미 경찰 손에 넘어갔다는 CCTV. 그때 시간이 그 1시 반. 아니 1시 반이 좀 안 됐었네 그때. 아니, 현장 발견된 게 1시 반인데 그 전에 회수하러 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네.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사건을 맡게 된 순간이 떠오르는데. 한철민이 사건 맡을 거야 안 맡을 거야? 관심 없어. 근데 이상하게 한철민이는 꼭 강 변호사가 맡아주기를 원하던데? 한철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성희. 그의 고민이 깊어지던 그 시각,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 사건 당일 현장에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의 존재를 은폐하려 하는데. CCTV 속 남자가 이 사건의 키를 쥔 인물임이 확실한 상황. 며칠 뒤 남자는 재판장에 나타나는데. 저는 광역수사대 강력범죄팀 소속 형사였습니다. 아니었다. 한철민을 향한 검사의 의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년 전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제로 남았던 살인사건. 당시 비공식 수사를 통해 한철민이 용의자로 지목됐고 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이가 바로 안 검사였던 것. 그 당시 피고인을 비공개로 조사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형사를 그만둔 뒤에도 한철민을 계속 주시해왔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나는데 왜 계속 주시한 겁니까? 범인이라 확신했으니까요. 그래서 한철민이 범인이란 증거를 몰래 수집하던 과정에서 그의 아내에게도 사실을 밝히게 됐고, 어느 날 증거를 찾았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찾아갔을 땐 이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뒤였는데. 증인은 피해자 서정아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낍니까? 평생 씻지 못할 겁니다. 인생을 건 서영사의 증언으로 재판의 판세가 검사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성인은 갑작스러운 사실에 분노하는데. 한철민 씨,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런 일 숨기면 의심 산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일 알려져봐야 저한테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요. 자, 우리 까놓고 얘기해봐요. 까놓고. 당신이 그런 거죠? 한철민이 무고하다 믿었기에 더욱 큰 배신감. 왜 나한테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나한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철민 씨. 모든 걸 포기하려는 변호사에게 저 정말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변호사님. 하지만 한철민의 모든 주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의 모든 행적을 처음부터 조사하기로 하고, 사건 당일 밤 11시에 한철민이가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탔었대.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졸음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냈다는 한철민의 주장. 뭐 여기서 목격자를 찾는다면 아주 좋겠지만 사고 지점이라도 찾아서 알리바이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고가 난 지점을 찾아 목격자를 수소문하던 끝에 너 이 동네 사니? 아니었다. 한철민의 알리바이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날 밤 사고를 목격했던 한 남자를 법정에 세운 성희. 증인은 사건이 있었던 12월 9일 서울로 향하는 46번 국도에서 접촉사고를 목격하셨죠. 네. 아들놈이 다리를 절며 들어오길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갓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차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시 한철민이 집이 아닌 도로 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된 상황. 그때가 몇 시쯤이었죠?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성희의 반격으로 재판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런 브로커 데려다가 온갖 증인 만들어서 승리한 거였어? 그런 형은 어벙벙한 사람 데려다가 살인마로 둔갑시키니까 잘난 정의감 살아나? 진실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재판장 밖으로 이어지고, 한철민 확실히 범인 맞아. 그런 증거가 없다고 그냥 놔둬? 다 끝난 게임이라 생각했지만 또다시 제자리가 된 상황. 그렇게 마지막 공판이 열리고, 부인 서정아 씨는 한철민 씨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자살 시도를 할 만큼 그 증세가 심각했는데 아내의 그런 변화나 증세를 몰랐다는 게 남편으로서 말이 됩니까? 변호해야 할 대상을 거칠게 취조하는 알고 성희.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그의 돌발 행동에 그냥 피하고 모두가 싶었던 거 당황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었다. 완벽한 승리를 향한 그의 질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한철민을 추궁하고 있잖아요. 한철민이 진술하면 안 돼요. 안검사한테 먹혀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배심원들한테 보여줄 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 감정. 피고인은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하는 한철민의 감정을 흔들어 그의 억울함을 어필한다는 작전. 누가 죽였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제가 죽였어요. 말 듣고 싶었던 거죠. 성희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재판에 안 검사는 패배를 예감하는데, 전 지금도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누가 좀 제 안에 좀 찾아주십시오. 흔들리기 시작하는 배심원단의 마음. 하지만 성희에겐 남은 카드가 또 하나 있었으니.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이 사건이 비극으로 치닫게 된 건 모든 게 증거가 아닌 정황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검사 측이 주장한 모든 정황을 냉정하게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검사 측 주장엔 아무런 의혹이 없는 것인지, 정말 부인이 죽기는 한 것인지. 판을 모조리 흔들 기세로 최후 변론을 이어가는 성희. 제가 셋을 세면 저 출입문을 통해 부인 서정아 씨가 들어올 겁니다. 이번엔 피해자의 죽음 자체가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나, 둘, 셋.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남자. 정말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운 상황 속 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와 절대로 범인을 놓칠 수 없는 검사의 치열한 법정 공방. 마침내 밝혀질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누가 죽였습니까? 당신은 이 작품을 놓치는 게 아니었다.